기본적으로 사람의 장기 기증자죠. 장기 기증자분들의 피부에서 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만들게 되면 하나의 시트지처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피부가 다 쪼개고 빻아서 가루로 만든 거죠. 안녕하세요. 청남 리투의원 김재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안에서 아직도 인기가 식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있는 사람 콜라겐 제품들인 리투오, 주부아셀, 그리고 주부아셀 V, 셀르디엠 이렇게 나름 유명한 3대장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어떤 게 가장 좋고 또 이런 것들을 맞을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동종진피, 인체 콜라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는 HADM 스킨 부스터 또는 ECM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 2026년 한 4월 시점에서는 그래도 3대장 정도로 들어가는 거가 아마 리투오, 주부아셀 3%가 있고 8%가 있었는데 최근에 V라는 제품이 또 나왔어요. 셀르디엠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현재로서는 그래도 좀 메인 제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타사 제품 관계자분들이 있으면 조금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 세 가지들의 일단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체 콜라겐이나 사체 콜라겐이나 아니면은 ECM, HADM 이렇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장기 기증자죠. 장기 기증자분들의 피부에서 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만들게 되면 하나의 시트지처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피부가. 그러면 이거를 원래 크게 다친 분들의 피부 이식이라던가 또는 수술을 할 때 재건을 위해서 우리 인체 조직이니까 이 조직을 좀 넣어서 받친다던가 또 코 수술을 할 때 쓴다던가 이렇게 한 10년 정도를 써왔어요. 10년 정도를 써오다가 미용 목적으로 이 시트 자체를 다 쪼개고 빻아서 가루로 만든 거죠. 이 가루로 만든 것들을 생리식염수나 이런 거 섞어서 피부에 놔주면 피부의 구조물하고 유사해지고 미용 목적이든 여러 가지 재생 목적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이 미용 시술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 걱정하는 게 첫째는 안전성인 것 같아요. 이 안전성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의 피부다 보니 그걸 이식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미용의학 계열에서 미용의학과 재생의학 영역에서 굉장히 핫해진 건 맞지만 원래는 피부의 이식의 목적이나 재건의 목적으로 많이 쓰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사실 의학의 100%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짚고 넘어갈 점은 이게 어쨌든 장기 기증자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다쳤을 때 재건 목적이 아닌 단순 미용 목적으로 얘를 쓰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들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안정성에서는 크게 우리가 현재로서는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장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 현재의 리투오, 그리고 리투오도 사실 여기 리투오 말고 파인이 있습니다. 파인이 있고 또 주부아셀의 3%, 8%,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얼마 안 됐는데 V라고 하는 신제품이 또 나왔고 셀르디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각각 어떻게 다른지 시술할 때 받는 느낌이나 이런 게 어떤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리투오도 키닥터를 맡고 있고 주부아셀 같은 경우도 키닥터를 맡으면서 주피터 심포지움이라는 세션에서 함께 강의도 했었고 나름 공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에서는 리투오, 주부아셀, 셀르디엠 모두 다 우리가 말하는 HADM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하게 돼요. 이 HADM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인체의 피부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사람의 피부에서 유해 성분이 될 수 있는 모든 세포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뼈대를 남긴 채로 그거를 가루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HADM, 인체 조직이죠. 인체 조직을 넣는 것에는 공통점인데 각각 만든 회사가 다르고 각각 가지고 있는 함량과 각각의 특징 이런 것들이 다른데 우선 함량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함량이 한 시린지, 동종진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시린지에 대부분 들어있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체 조직이다 보니까 한번 믹스를 하면 우리가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조직인데 한 번 시술할 때 이 전체 양을 다 넣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 양을 시술을 할 때 함량이 리투오 같은 경우는 150mg이 일반적이고 파인 같은 경우는 50mg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부아셀은 제품이 세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그래서 3%, 8%, V가 있는데 3%는 30mg, 8%는 80mg
170mg, V는 170mg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르디엠 같은 경우는 160mg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 스토리가 있는데, 리투아가 먼저 150mg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부아셀이 3%, 8%가 얘가 사실 액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셀르디엠이 우리는 더 많아 하면서 160으로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V, 주부아셀 V가 가장 높은 함량의 170mg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올 제품들에 더 높은 함량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체 동종 진피에서는 주부아셀 V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투어 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눈밑이나 눈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저용량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부아셀의 3%, 8%는 역시 다른 특징들을 가진 채로 30ml, 80ml, 그리고 가장 높은 함량인 170ml가 나와서 조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하는 것 중에는 한 제품을 깠을 때 그거를 몇 cc로 믹스하고 얼마만큼 들어가고 이런 것들 사실 많이 신경을 쓰시기는 하는데, 그 마음은 알지만 사실은 cc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병을 정말 다 쓰게 되면 이만큼의 용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각 제품의 함량을 조금 참고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옳은 접근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특징이죠. 특징인데, 리투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 업계에서 가장 선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가장 먼저 나왔고 사람들에게 인지도 이런 게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리투어가 이제 뭐 메가담이라는 재료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부아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초임계 공법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였어요. 이 초임계 공법이라는 거는 전에도 한번 영상을 통해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주부아셀 회사 도프 제조사에서는 제조를 할 때 불순물들을 빼내는 과정에서 훨씬 더 우리는 더 깨끗하게 빼냈다. 초임계 공법이라는 뭔가 용해를 하거나 뭐 어떤 녹여서 빼는 게 아니라 일정 온도와 압력을 세게 줘서 불순물들이 빠지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도가 더 높다, 불순물에 대한 걱정이 더 낮다, 이물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 같은 것이 더 적다라고 이제 말을 해왔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분 사실일 수 있겠으나, 사실 이 부분은 또 제조사별로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부아셀의 가장 큰 특징은 30ml, 80ml가 액상이라는 점이에요. 이 액상이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주부아셀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쓰던 그런 콜라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부르는 뭐 주베룩이 됐든 여러 가지 스컬트라가 됐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루로 돼 있어서 우리가 병원에서 믹스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리투어 그리고 주부아셀 V도 뭐 가루고 셀리디엠도 가루라서 3%, 8% 여기만 액상이기는 한데, 이 가루라는 것들이 얼마나 믹스가 잘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수화를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뭐 훈련된 직원들이 정해진 프로토콜을 가지고 더 수화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밀가루를 물에 푸는 작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피부나 얇은 피부, 예를 들어서 눈밑, 팔자, 아니면 굉장히 피부가 얇은 분들의 입가, 이런 부분을 시술할 때 가루로 된 제형의 믹스를 가지고 우리가 넣게 될 때는 좀 조심하고 주의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그게 뭐 시술자의 숙련도 탓일 수도 있고, 병원에 수화하는 직원분들의 숙련도일 수도 있고, 제품과의 친숙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면 우리가 바로 우려하는 결절이라던가 뭉침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얘를 이제 어디다 펼쳐내야 되는데, 믹스가 잘 안 되면 이런 얇은 피부에서는 불룩하고 나오는 게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게 생기면 굉장히 해결이 까다로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부아셀 3%, 8% 같은 경우는 액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굉장히 잘 풀리고, 애초부터 액체로 고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만 희석만 하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 외에 V 같은 경우는 고함량이죠. 사실 가장 큰 고함량이라는 게 저는 좀 특징인 것 같고, 셀르디엠은 좀 특징이 분자 크기가 좀 작아요. 이 아래에서도 얘기할 얘기지만 크기가 좀 작아서 다소 약간 통증이 조금 적은 면은 있다. 제가 여기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통증이 적다는 게 사실 안 아프다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몽둥이로 맞는데, 저속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굵은 몽둥이로 맞느냐 조금 가는 몽둥이로 맞느냐, 맞는 건 똑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피부에 찔러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찌르는 거 똑같고 들어가서 찢기는 것도 똑같고, 근데 제형이 좀 부드러워서 조금 그 찢김이 덜 아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어느 정도는 아픈데, 물론 가장 아픈 스킨 부스터들인 뭐 리쥬란이나 이런 걸로 평가받는 가장 아픈 애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덜 아프지만 통증이 0인 건 아니다. 애초에 시술 방식이 찌르고 넣는 거기 때문에 통증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도 굳이 꼽는다면 통증이 조금 덜한 면이 있는 것 같다가 셀리디엠 특징일 것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크기, 입자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셀르디엠이 크기가 가장 작은 게 포인트고요. 나머지에서는 각각마다 뭐 100마이크로 이하다, 75 이런 게 이하다 있는데 큰 의미도 없고 어쨌든 셀르디엠이 조금 작아서 좀 덜 아픈 면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일 것 같고요. 시술 간격은 사실 세 가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주버셀 부위가 가장 고함량이기 때문에 또는 액상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가벼운 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4주 간격 또는 길게는 8주 간격, 보통 4주를 많이 시술을 하실 거예요. 4주 간격을 가지고 3회 정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6개월에서 1년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좀 주의해야 될 게 대부분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제조사가 1년 간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1년을 쭉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좋아짐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1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6개월이나 1년 사이쯤에 조금 반복을 하고 간격을 좀 띄워서 시술하는 그런 일반적인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적인데요. 이제 목적은 이 HADM 부스터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목적을 좀 구분을 하려고 한 거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 일반적인 목적은 피부 결의 개선, 모공의 개선,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잔탄력이 좀 떨어졌다, 칙칙하다, 자연스러운 노화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뭔가 예전 같지 않은 피부, 그게 탄력 이슈부터 피부의 질감 이슈부터 약간 낯빛이 안 좋은 이런 이슈까지 전체적인 피부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고, 굳이 꼽으라고 하면 모공과 피부 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성에 우리가 볼륨을 넣게 되는데요. 이 볼륨이라는 게 사실 필러처럼 빵빵하게 차거나 내가 꺼진 데를 확 채우는 이런 볼륨은 아닌데, 해보면 꺼짐이 좀 개선되기는 합니다. 부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단순히 그냥 볼륨이 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는 하고,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볼륨이 차냐 안 차냐에 대해서 누구는 찬다고 누구는 안 찬다고 말이 많아요. 제 기준에서 제가 볼 때는 볼륨을 채우기는 합니다. 근데 이 볼륨을 채운다는 게 꺼짐이 약간 이렇게 흐려지는 정도의 느낌으로 볼륨이 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눈 밑에 꺼짐이 이렇게 있는 것들, 또는 앞볼이 약간 쾌행하게 꺼진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매끈매끈해져서 볼륨이 차오른, 꺼짐이 이제 덜 보이고 매끈해졌으니까 찬 거죠. 볼륨을 넣은 건 아니지만 차오른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진상에서도 호전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발전들이 있습니다. 눈 밑에서는. 그리고 팔자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잘 되는 편이고,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막 옆볼에 움푹하고 꺼진 거를 힘있게 채우는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찌됐건 볼륨을 채울 수 있는데, 이게 관자 부위의 꺼짐 또는 목주름이 목이 느슨한 분들에게 이 밑에 팽팽하게 하는 일종의 타이트닝 리프팅 효과,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이 이 제품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모든 제품을 가지고 이러한 볼륨성 시술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 밑, 목주름, 피부 얇은 분들의 앞볼이나 뭐 입가, 얇은 피부와 예민한 위치들에서는 저는 사실 주부화셀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액상이라는 장점이 굉장히 큰데, 아무리 이제 시술자가 시술을 잘 하더라도 미세하게라도 그런 입자들이 고르게 풀려 있지 않으면 그게 다 리스크가 되는데, 제가 하는 어떤 모든 시술에서 굉장히 이분하게 고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단 하나라도 뭔가 리스크가 늘어나는 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데, 이 액상이라는 점이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 있어요. 사실 제 영상을 의사분들도 제가 많이 보신다고 전에 듣기도 해서 그런데, 어찌됐건 얕은 부위나 얇은 부위를 시술할 때는 그래도 액상이 좀 강점을 가지는 부분, 주부화셀의 3%, 8%가 그런 걸 좀 강점을 가지는 것 같고, 또 반대로 함량을 생각해서 한 번에 시술해서 많은 효과가 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선호하는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양이 많은 170짜리 부위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리투어는 LNC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나와서 휴메딕스가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부화셀은 도프 회사에서 나와서 바임이라는 주베르크 회사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셀르디엠은 한스 바이오메드라는 민트실 만들던 회사에서 나와서 현재는 휴젤, 보톡스 회사 유명하죠. 얘네들이 다 메이저 회사들이 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은 좀 끝난 제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소개와 각 제품의 특징과 비교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려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럼 실제로 받기 전에 어떤 걸 체크해야 되고 어떤 시술 방식으로 시술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의 각각의 효과와 장점은 무엇인지를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